In almost every philosophical school, every religion, every great historical story, at the root of it is a warning against ego. 나라는 사람은 뭘까요? 나는 나의 이름인가요? 나의 이름은 부모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 지어준 단어의 조합일 뿐입니다. 나는 나의 직업인가요? 나의 직업은 내가 하는 일일 뿐이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신체인가요? 나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내 몸 밖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이 가능한 이유죠. 만약 어느 두 사람이 자신의 장기 및 세포를 서로에게 조금씩 시간에 걸쳐 이식하기로 했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가 바뀌는 걸까요? 숭례문이 화재로 타버려 새로운 재료로 다시 만들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숭례문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다리가 없어진다 한들 하물며 성전환을 하더라도 내가 나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는 7년 이내 두꺼운 두개골마저도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세포로 교체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코드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져 왔던 DNA마저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변 환경에 따라 변형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10년이면 아예 다른 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진 특징들의 집합체인가요? 나는 키가 크다, 머리가 좋다, 정치 성향은 보수다 등 나를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비교 대상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나보다 키가 작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키가 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는 기준마저도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정말 내 멋대로 만든 허구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무리에서 평균 이하를 하는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궁극의 가상 개념입니다. 아예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을 계속 숭례문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렇게 생긴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부르기로 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내가 그린 허구의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를 설사 부모님이나 친구가 심어주었다고 해도 내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결국엔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만든다. 자아, 영어로는 에고라고 부릅니다. Ego is the construct that you use, that you think you are. What is an ego? Well, isn't it? It's a construct. It's a mental construct. 그리고 이 에고는 현대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We have been programmed, and the ego is the part of that program that we believe in. 사실 에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려는 말이 유효하려면 기준점이 되는 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나라는 사람을 정의한다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남을 분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주는 이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만약 내가 운동선수라면 나를 최고로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나와 나의 경쟁자를 규정하는 에고입니다.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생존하게 만드는 것도 에고의 역할입니다. 너와 나를 분리하지 않으면 애초에 나를 해칠 의도가 있는 사람조차 구분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에고를 형성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 게임 속 다양한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I don't think it's important to get rid of the ego. You know, a lot of people say the ego is the enemy. Well, the ego is the interface by which we interact with the world. It's designed to protect us. It's designed to get us what we want. I think that ego is underrated. To have any degree of confidence to do things outside the norm, you have to believe that you are able to do things. And it doesn't mean you're an arrogant bastard about it, but I do think that that requires a certain irrational
self-esteem. 그런데 문제는 이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할 때 발생합니다. 에고와 진짜 나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허구의 정체성이 진짜의 나를 집어삼키는 악마의 쇼가 시작됩니다. It's a good thing, but the minute we start to believe that it is us, then we lose ourself and we become emotionally and mentally and personally identified with the mask.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중 두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에고가 강해지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점은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자신감이 넘쳐 와 같이 직접적으로 본인을 그리는 생각뿐 아니라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스스로가 만물에 대해 가진 관념들도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게 합쳐진 것이 나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에 반하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 무의식은 나라는 허구의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펼칩니다. 우리 무의식의 입장에서 내 생각에 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에고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말했던 유명한 일화 중 동굴에 평생을 갇혀 사는 노예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예들은 동굴 바깥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벽에 투영되는 것밖에는 볼 수 없었는데요. 이들에게 그 그림자는 곧 그들의 사는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굴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을 해주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단순한 토론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이유, 이 모두 허구의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에고의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내가 그린 허구의 이미지와 진짜의 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셀카가 있죠. 대부분의 현대인이 그리는 본인의 모습은 최신 뷰티 필터가 다 적용된 얼굴입니다.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혹은 그래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민 얼굴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환상에 사로잡혀가 그거를 자기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너무 못나서 죽겠다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과대평가를 자기에게 하고 있는데 현실의 자기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현실의 자기가 부끄럽고 얄밉고 못나 보이고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의 역할로만 자신을 정의해왔던 부장님들은 은퇴 후 공허한 느낌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평생 자신을 누군가의 엄마로 정의해왔던 분들은 자식이 떠나가면 급격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내가 정의했던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에고와 실제 나의 간격이 발생하는 양만큼 우리는 우울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에도 타인과의 분리로 인한 만성 외로움, 끊임없는 불만족 등 에고가 컨트롤을 벗어나는 경우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는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고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고라는 것은 애초에 내가 만들어낸 가상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짜의 나와 연결하여 살면 됩니다. 에고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리적인 시공간 세계에서 또 너와 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에고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에고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든 나 혼자만 믿든 허구의 정체성이라는 것. 그마저도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 한정된 정보와 한정된 경험으로 만들었기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에고를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된다면 그 역시도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럼 결국 남는 것은
나의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조금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몸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시공간의 물리적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의식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